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상해 비로그 5번째 책인 차유리 작가님의 미지의 파랑, 이 책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동화책을 읽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인데 동화책이고 편하게 읽을 생각으로 골라봤고 읽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대략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게다가 부제인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네,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이거인데,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미지의 파랑 소울메이트를 찾아서. 일러스트가 굉장히 이쁘죠. 네, 표지도 파랑파랑한 게, 네. 제목이 파랑이 들어가서 표지도 파랑파랑인가? 라는 아재 개그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찰떡인 표지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림, 이 일러스트는 샤토님이 맡아서 해주셨고요. 이 차유리 작가님의 글과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지의 파랑은 제3회 마시멜로 픽션 대상작.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걸스 심사위원단 101명의 선택이라고 써있어요. 네. 이 걸스 심사위원단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구성된 101명의 여학생들로 구성된 그런 심사위원단이에요. 이 친구들에게 심사를 맡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 부분이 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미지의 파랑은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미지예요. 네.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사실 낭독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궁금하면 읽어봐야 되고 저는 사서 보는 걸 추천드리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 중에서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제 마음에 와 닿았던 한 장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책의 배경과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 소녀인 미지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미지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소울메이트를 찾아가는 타임슬립 여행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슬립, 동화책에서 타임슬립은 저도 네, 나이가 있는지라 생소하지만 왜 이 타임슬립이냐? 소설의 배경이 현재 부산에서, 부산 바다에서 우연히 조선시대 부산으로 휙 넘어가요. 그냥 배경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겪는 미지의 여행기이자 뭐 소울메이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는 어쩌다가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 필연이었다는 것, 인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인 미지는 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게다가 스쿠버 다이빙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책에서는 5년차 다이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을 무서워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설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미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반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굉장히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때 미지는 결심했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을 찾겠다고. 네. 서로에게 첫 번째인 이런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원을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아 꼭 기도를 해요. 어디에서? 바닷속에서. 다이버잖아요. 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미지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가 필요해. 속마음을 나누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평생 친구. 목숨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혼까지 이어진 소울메이트. 간절히 비는 김에 하나 더 추가했다. 바다도 좋아하면 좋겠다. 나랑 해양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 저는 감정이입을 조금 잘하는 편이라서 근데 13살 때 저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공차로 다니지. 어, 네. 맨날 공차로 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많네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우연히 파란 구슬을 발견을 하게 돼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공간에서 되게 모험심이 강하기 때문에 미즈는 그 구슬을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집었는데 그 구슬이 반으로 딱 쪼개지면서 조선시대로 휘리릭 타임슬립하게 된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구슬의 주인이 해미를 만나게 됩니다. 해미는 파랑 해적단의 대장이고 미지와 같은 또래인 소녀예요. 왜 파랑 해적단일까? 조선시대에. 네. 파랑 해적단인 이유는 해적단 모두 파랑, 네, 요 파랑이라는 구슬을 모두 가지고 있대요. 39페이지에 이제 홍명 오빠라고 나와 있는데 홍명 오빠가 옷깃 속에서 실을 꺼냈고 그 끝에 어른의 엄지 한마디만한 대나무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파랑이 있어. 심장 가까이에 지니고 7년 동안 매일 같은 소원을 빌어야 이루어지지. 해미의 일은 사고였어. 무거운 괴짝을 던지고 받다가 대나무통이 부서졌거든. 그러니까 그 파란 구슬, 이제 반으로 쪼개진 그 구슬의 주인이 해미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닷속에 떨어졌는데 우연히 미지가 현재의 부산에서 집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조선시대 해미의 구슬이었던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7년 동안 매일 같은 소원을 빌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에서 정말 간절함을 매일매일 꿈꾸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7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그 구슬 저도 좀 갖고 싶네요. 그리고 비밀은 아닌데 이 파랑 해적단의 인물들은 그냥 해미, 그다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홍명 오빠 외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인어예요. 비밀은 아닙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 미지와 해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이 파란 구슬을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지는 다시 현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여행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좌충우돌 여행기,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제 마음을 두근두근 하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미지와 혜미는 그 파란 구슬을 고치기 위해 교인을 만나러 간 장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교인이라고 물속에서 배를 짜는 인어가 있어요. 네, 되게 특별한 존재처럼 나오는데 여기에서 교인이 미지에게 물어봐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미지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교인이 우아한 손놀림으로 배틀을 매만져요. 한 피를 짜려면 사나흘이 걸려요. 성의옷 한 벌을 만들 양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배 짜기가 아니에요. 누에나방 애벌레를 기르고 실을 잡는 것에서부터죠. 한 필에는 1년간 여러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저희는 그들의 시간과 인연을 실로 엮고 있죠. 그리고 운명은 배짜기와 같아요. 아주 많은 인연의 실들이 모이고 모여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가죠. 네, 저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뭐 이런 관계 맺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인연. 그것을 인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소울메이트는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원하다가 때가 되어서 만나게 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만난다라는 거,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소울메이트를 만나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있지만 미지가 얘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소울메이트는 아직까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마주하지 못했어도 가까이에 있는데 못 알아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서로가 멀리 있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간 만나겠죠. 그 때가 된다면. 근데 전 이 장면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소울메이트 대신에 기회 혹은 소원, 네, 기회, 소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대입을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겠지만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 기회, 소원이라는 것도 어쩌면 우연히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이런 시기, 담금질하는 그 시간을 지내다가 적당한 때, 그게 꼭 맞아 떨어질 때 그 기회, 소원을 알아보고 마주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랑 구슬 있죠? 네. 파란 그 구슬을 이 인어들도 7년 동안 심장 가까이에 대고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매일매일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인식하고 그 소원에 맞는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즉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고 이 작가님은 교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 역시 저는 어, 때가 필요하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이 책 내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고 이 부분을 꼭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전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이 책을 어, 고르고 그리고 이 책을 봤던 이유가 동화책이고 소설책이니까 요 정도 두께는 금방 읽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읽었었는데 피식피식 웃기도 했고 먹먹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책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앉은 자리에서 뭐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몰입해서 봤던 책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소울메이트, 시대를 건너뛴 우정, 이 소울메이트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때에, 좋은 때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내 또래이든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건 혹은 나보다 어린 친구건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건 내가 나 스스로를 알고 있다면 그 친구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우리가 살면서 찐친, 뭐 짱친, 뭐 베프 이렇게 만나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잖아요. 네. 그 축복을 저도 느껴보고 싶었고요.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고 하지만 사실 어른인 제가, 네, 나이를 먹은 제가 읽어봐도 순수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내가 잊고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대입해서 보면 어,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책이었어요.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좋은 문장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이왕이면 직접 읽어보는 것도 저는 항상 그걸 추천해 드리니까요. 비즈니스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나에게도 있을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소울메이트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너나들이라고 한대요.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면서 허물없이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 그래서 너나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뭐 구독해주신 분은 아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우리 너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그 다음에 서로의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너나들이 다음 책으로 돌아올 때까지 잘 살자요.